자, 드디어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교류를 2편을 강의하도록 할게요. 자, 문화 관광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TO의 정의에 따르면은 적은 의미의 정의로서는 문화 관광은 연구 관광, 예술 문화 관광, 축제, 기타 행사 참여, 유적지, 기념비 방문, 민족 성지순례 등등 인간이 본질적으로 문화적 동기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정말 이동하는 모든 것을 적은 의미의 관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넓은 의미의 문화 관광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동기가 있어야만 행동을 해요. 정말해서 배가 고파야 먹을 것을 찾고 심심해야 놀잇감을 찾고 찝찝하면 목욕을 한다든지 뭔가 행동을 하는 데는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동기부여가 있어요. 그러면 문화관광은 모든 인간의 행동, 즉 말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모든 행동이 바로 문화관광의 넓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은 지역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전파하고 지역 고유의 개발성을 강조하는 문화관광 자원을 지역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을 토대로 그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지역과 지역 간의 혹은 국가와 국가 간의 이해를 정진시키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도 문화를 공부하고 여행을 가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거죠. 그치? 그래서 관광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의 특성을 한번 보면 첫째, 그 유형에 있어서 문화유적 관광이 있어요. 문화유적 관광은 어떤 거냐? 유무형의 문화적 유적을 관광하는 거야. 유형의 문화적 유적도 있지만 무형의 문화적 유적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광함으로써 민족의 우수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어요. 문화유적 관광을 통해서. 그래서 문화유적 관광의 사례를 보면 왕릉, 궁, 매장문화지, 그 다음에 사적지, 또 아니면 사찰 등등이 바로 문화유적 관광에 포함되죠. 두 번째로는 민속예술 관광이 있어요. 민속예술 관광이라 하면 우리 문화가 다른 민족과 다른 예술적 성격이 특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문화와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례를 보면 탈놀이라든지 무속의식이라든지 종묘제례악, 지역문화축제 등등이 있는데 물론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 우리가 중국의 문화의 역사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단오놀이라든지 아니면 사자춤이라든지 이런 탈놀이도 유사한 면이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 유사성 가운데서도 우리 문화 안에서만 발전된 독창성이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중국 문화와 구별되는 어떤 예술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종교 관광이에요. 많은 종교인들이 성지순례를 가죠,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종교 발생지나 순교지 이런 곳이 있죠. 사례를 보면 강화의 만이산, 그죠? 또 종교 박해지, 순례지 등등이 바로 종교 관광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에 와서는 현대 문화 시설 관광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의 문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대적인 문화 시설을 한꺼번에 관광하면서 우리나라 문화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기 쉬운 거야. 굉장히 우리는 짧은 기간 안에 집약적 발전을 한 국가예요. 그래서 집약적 발전을 했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 문화도
우리 현재와 그렇게 멀지 않은 시대에 있었어. 그런데 집약적 발전이 했기 때문에 그 과거 문화를 딛고 현대적 발전이 급격하게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 과거 문화와 현대 문화의 조화나 혹은 그 차이성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문화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물관이나 인사동이나 또 아니면 뭐 동대문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뭐 두산 타워 그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육산 빌딩이라든지 롯데월드 빌딩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과 멀지 않은 거리에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박물관이라든지 전시관, 공연장, 홍대 같은 문화의 거리, 조각공원, 또 케이팝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기획사 뭐 등등이 바로 현대문화시설 관광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 마케팅은 도대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와 마케팅을 접목한 거야. 현대에 와서는 문화도 많은 경제적인 그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컨텐츠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알림으로써 자국의 문화를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게 급격하게 인지시킬 수 있고 또 그것을 토대로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이 문화를 어떻게 잘 팔 것인가에 대한 마케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문화를 마케팅하는 것을 분류해서 문화 마케팅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현대에 와서는 문화도 마케팅이 없이 다른 사람이 알리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그치? 그래서 문화와 관광의 고유한 영역이 실제로 문화도 관광도 모두 삶의 질과 관련된 거야. 먹고 사는 문제, 정말해서 인간의 욕구 중에서 첫 번째 욕구인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욕구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문화나 관광의 욕구를 충족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현대의 우리나라와 같이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나라에서는 문화와 관광에 대한 욕구가 삶의 질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문화나 관광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문화와 관광을 접목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저소득 국가나 못 사는 나라에서도 관광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인지를 하고 그것을 마케팅과 접목해서 자국의 문화를 세계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우리나라도 물론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 문화나 오래된 문화도 물론 마케팅을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K-팝, K-뷰티, K-바이오 등등 많은 것들을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마케팅을 합니다. 심지어 K-푸드도 현재는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외국에서 많은 어떤 그런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문화 마케팅은 문화예술단체나 예술인을 후원하는 거야. 왜냐하면 인프라가 있어야 되잖아. 뭘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고 팔고 싶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업들이 문화예술단체나 예술인을 후원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업이 예술단체를 후원하는 것이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의 하나로 인지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문화예술단체나 예술인을 후원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업의 발전,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산업화될 때 많은 환경 문제와 같은 부작용에 직면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환경 문제를 야기시킨 데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에 대한 문제 해결의 하나로 기부나 봉사가 선택되고 이런 문화 마케팅 혹은 문화예술단체나 예술인을 후원해서 문화적인 어떤 그런 배려를 하는 것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화 마케팅의 유형을 한번 볼게요. 첫째는 문화 커뮤니케이션이라. 미안합니다. 기존 문화를 차용하거나 새로운 문화 코드를 창출해서 문화 예술을 통해서 기업 이미지나 메시지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문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사례를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우젠 광고를 할 때 예술 작품을 사용하죠. 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이 항공기를 광고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광고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것으로 가고 싶어 하도록 하는 이런 문화 커뮤니케이션을 문화 마케팅으로 차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 지원인데 문화를 활용한 기업 홍보야. 문화를 토대로 하는 기업 홍보를 하면 기업의 이미지가 상승하고 고급스러운 어떤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인들이 홍보하거나 광고를 할 때 문화적인 요소를 차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 지원을 많이 하고 문화 투자를 하는 거죠. 문화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해외 진출 시에 지역 문화, 예술을 지원해서 기업 이미지나 기업 이미지를 올리거나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는 거야. BTS가 다니면 BTS의 공연에 많은 기업들이 후원을 해요. 왜냐하면 BTS의 어떤 그 문화적인 컨텐츠나 BTS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이미지를 기업 이미지와 이렇게 결탁하게 해서 자기 기업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거나 혹은 또 문화예술인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993년도 이후부터 러시아에 있는 볼쇼이 극장을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문화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문화 브랜드나 문화 기업이 있어요. 새롭고 독특한 문화를 상징하는 기업으로 포지셔닝을 하는 거야. 자기들이 상품을 팔아도 그 상품이 어떤 새롭고 독특한 예술가적 어떤 그런 문화를 접목을 시켜서 문화적 이미지를 보유시키는, 그래서 그 상품을 생각하면 어떤 문화적인 문제와 결탁이 되도록 혹은 결합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브랜드나 문화 기업의 이미지를 문화적으로 포지셔닝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화 판촉은 문화를 광고나 판촉의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지금 K-뷰티가 굉장히 중국에서 많은 역할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중국의 문화나 아니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 문화를 접목시킴으로써 한국 여성들의 어떤 그 이미지를 판촉에 활용함으로 해서 또 혹은 한국의 문화를 판촉에 혹은 제품 서비스에 입힘으로 해서 어떤 문화적인 차별성을 입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문화 후광이라고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국가의 문화적 매력을 후광 효과로 향유를 하는 거야. 옛날에는 한국 코리아라는 이미지가 문화적 후광이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한류 열풍 때문에 뭐 K-드라마, K-팝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상품을 세계 시장에 마케팅을 할 때 이런 한류 열풍이 문화 후광이 되는 거야. 아, BTS의 나라에 왔구나. 싸이의 나라에서 왔구나. 그지? 이런 식으로 한류 열풍을 문화 후광으로 얻고 세계 시장에서 고급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정착시키거나 혹은 고급 브랜드로 진입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 마케팅의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화 보존을 한번 볼게요. 문화 보존은 문화를 왜 보존해야 되는가에 등등이 있겠죠, 그지? 문화의 사전적 의미가 문화는 인간 생활 양식의 총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성 상태에서 벗어나서 일정한 목적, 생활, 또 이상을 실현하고자 습득되는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습득되는 혹은 공유되는 전달되는 모든 행동 양식, 뭐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다든지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본다든지, 그지? 아니면 옷을 입어야 된다든지, 어른을 만나면 예의 바르게 굴어야 된다든지, 이런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 그런 과정, 또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는 정신적, 물질적 소득, 뭐 의식주,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문화의 사전적 의미라고 할 수가 있죠, 그지?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담론의 맥락에 따라서 정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담론적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유인원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인간으로 진화하면서 이뤄낸 모든 역사가 다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지? 그래서 이런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잘 보존함으로써 그 형식을 또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고 또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개선하고 이렇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문화 보존의 중요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화 보존의 필요성을 한번 볼게요. 문화 보존은 현재에 있어서 미디어가 너무나 발달했어. 핸드폰만 켜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90% 이상 취할 수 있어요. 정말 정보의 홍수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불과 10년이나 15년 전하고도 엄청나게 다른 생활 양식이나 제도를 도입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지? 그래서 현재에도 그러면 이런 과거 문화를 보존해야 되나? 이런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버린 과거 생활 문화 양식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어지는 거야. 점점 더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어른들 앞에서 다리 뻗치고 못 앉아 있었어. 다리를 오므리고 앉아 있었어야 되거든요. 다리를 뻗치고 어른들 앞에 앉아 있으면 그게 다 버릇없는 거였었어. 근데 지금 그거 아무도 안 하죠. 여러분들도 안 해. 왜냐? 다리를 접어서 앉아 있으면 성장판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꿇어 앉아 있거나 혹은 다리를 접어 앉아 있으면 어른들이 다 다리를 펴라고 해요. 그 다리를 편 자세가 어른들에게 예의가 없는 자세가 아닌 거죠, 그지? 그러면 과거 생활과는 엄청나게 다른 예의가 생긴 거죠. 그리고 뭐 옛날에 어른들이 있었잖아. 뭐 어른들이 먼저 숟가락을 들기 전에 아기들에겐 그게 포함되지 않는 거야. 또 옛날에는 어른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생활상이나 사회성이 있을 때가 있었지만 지금 아이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생활상이나 사회성. 정말해서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화적 양식이 현재의 그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또한 과거보다 현재 생활 방식이 어떻게 해요? 정말 편리해졌죠, 그지? 옛날에 모든 것이 불편한 시대에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의 생활 양식이 그때 시대에 맞는 생활 양식이었을 뿐 현대에 와서는 그런 생활 양식을 하고 싶어도 못해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것들이 과연 보존되어야 되는가? 대한 회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활 양식이 바뀌고 도덕이 더 합리적으로 변형되었다고 해서 5천년 역사 동안에 우리의 조상의 지혜가 담긴 우리 문화가 그때 시대에 알맞은 문화로 발전됐고 우리는 또 우리 시대에 맞는 문화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전 상황이나 과거가 미래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조상이 그 어려운 시대에 어떤 그 시대에 맞는 그러나 그 시대에 필요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개선시킬 수 있었던 노력 그런 것들이
우리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우리 옛날의 우리 문화, 우리의 예의나 우리의 생활 양식이 현대와 같이 변형된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화 보존이 필요하며, 그 시대에 우리가 많은 훌륭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대의 우리에게도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는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에 우리 과거 문화를 보면 바른 문화도 있고 잘못된 문화도 있죠. 그러면 바른 문화를 개선하고 잘못된 문화를 개선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미래를 향해서 바람직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 보존은 그 필요성이 현저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화 보존을 위한 연극성을 한번 볼게요. 도대체 연극성이 뭐냐? 연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 보존을 위한 연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방편이야. 전통 문화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아요. 그런 모든 문화 활동을 문화 보존을 위한 연극성이라고 합니다. 많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게 원래 필요했던 그 시대에 행해졌던 것처럼 행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걸 뒤에 가서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문화 보존을 위한 연극성에는 첫째, 동일한 주체로서 인간이 살아가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포함하고 행동, 양식, 언어, 습관 등등이 있고, 급변하는 상황에 맞게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올바른 삶의 방식을 빠르게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근거로 보존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보존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죠. 뭐 박물관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특히 유형문화재는 박물관이나 그 물건을 보존할 수 있지만, 유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그 보존 방식이 유기적이기 때문에 그 보존 방식이 지금과 같이 어떤 연극성을 포함한 행위를 통해서 밖에 유지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성이 있죠. 그지?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연극이라는 특수적 장르의 관점에 국한돼서 논의되긴 하지만, 실제로 이 연극성이라는 것이 시대가 변화하고 상황이 이렇게 변화함에 따라서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문화 이론적 측면에서 포괄적인 의미를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문화 보존을 위해서 연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 고유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전통 문화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더라도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방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문화 보존을 위한 연극성을 가지게 되면 일반 관광객들도 그 시대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극성을 포함한 문화 보존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한복을 한번 볼게요. 왼쪽에 보면 그 변형된 퓨전, 뭐 개량 한복이라고도 해요, 그지?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복식, 뭐 우리나라 국민의 복식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일반 이런 복식도 입고 전통 문화 복식도 있죠, 그지? 그런데 사실 한복이라는 것이 전통 문화이긴 하지만 그 한복이 조선 시대, 고려 시대, 뭐 고구려 시대부터 신라 시대부터 똑같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전통 복식이 쭉 변형되어 왔고, 우리가 말하는 전통 복식은 조선시대 복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조선시대조차도 초기와 중기, 말기가 다 복식이 달랐어요. 물론 현대도 조선시대 복식이라고 하지만 지나치게 화려하다든지 달라지는 복식이 있죠, 그지? 그래서 현대에 있어서는 전통 한복의 불편함이나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복을 간소화하고
실생활에 보다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변화시킨 한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는 맞지 않지만 한복의 보존 사례로 볼 수 있고 사실 굉장히 많이 변화된 한복도 있어요. 그지? 두 번째로는 연극성을 포함한 문화보존 사례에 온돌이 있어. 현재 우리도 다 온돌 사용하고 있어요. 아파트도 다 온돌이야. 그죠? 우리나라의 난방 시스템은 다 온돌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온돌이 전통 방법 온돌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과거에는 어떻게 아궁이에다가 왼쪽에 그림 보다시피 불을 지펴. 그래서 치사도 하고 동시에 난방도 하는 그런 방식이었어. 근데 현재는 아파트도 그렇고 일반 집도 그렇고 다 온수 파이프를 깔아요. 그래서 보일러로 물을 데워서 그 온수 파이프가 돌아다니면서 방을 따뜻하게 해. 우리나라에만 있는 난방 방식이에요. 이 난방 방식이 온돌이라는 그 고유명사로 세계적으로 써요. 왜? 우리나라에만 있는 방식이고 굉장히 과학적인 방식이에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은 뉴욕에 있었는데 겨울에 우리나라보다 더 추워요. 왜 춥냐 하면 습하기 때문에. 우리 여름에 덥고 습하면 더 덥게 느껴지죠. 습하면서 추우면 더 추워요. 그래서 난방이 히트를 써요. 히트는 어떠냐 하면 뜨거운 기운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 근데 히트는 아무리 낮게 있어도 최소 1m예요. 그래서 바닥이 하나도 안 따뜻해요. 그 다음에 정말 건조해요. 정말 건조해요. 거기서 계속 바람이 나오잖아. 정말 사람 살기 힘들어. 그래서 미국에 사는 많은 한인들이 뭘 하냐면 전기장판 같은 거나 온돌 매트 같은 걸 써요. 외국인들도 온돌에서 살아보면 온돌의 장점이 정말 훌륭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온돌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온돌이 습도 조절이나 통기성 탈취 이런 장점이 있었어. 왜냐하면 온돌은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어서 약간 이렇게 건조한 건 좀 덜 했었거든요. 근데 현대 온돌은 전체에 똑같이 있기 때문에 약간 건조한 면이 있죠. 그지? 그렇지만 과거의 온돌보다는 엄청나게 번거로움이 사라졌어. 편리성이나 청결 같은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현대에도 과거와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려고 했다면 아파트 같은 데서는 온돌 사용할 수 없죠. 막 저렇게 왼쪽 그림처럼 아궁이에 불을 뗀다면 화재의 위험도 굉장히 커요. 그지? 그래서 과거와 현재는 온돌로 불리는 것이 이름은 똑같지만 사용 방법에 있어서는 과거의 단점을 굉장히 많이 개선한 그런 훌륭한 온돌이다. 그래서 현재의 온돌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훌륭한 온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 방법이 아니니 우리 온돌의 우수성을 보존하면서 현재는 우수한 난방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온돌이 바로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연극성을 포함한 문화 보존의 사례의 한국 민속촌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도 알죠, 그지? 민속촌 가보면 어때요? 막 시골에 막 집도 있고 뭐 관아도 있고 기아집도 있고 뭐 당시의 모습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직원도 고용해요. 그래서 그 직원들을 그 집에 살게 하면서 출근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했던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 것처럼 보이게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람료를 내고 들어가는 관광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면 그 시대에 했던 민속놀이들도 하고 농악도 하고 줄타기도 하고 하죠. 그지? 그리고 전통 혼례도 해. 그렇지만 이건 배우들이 하는 가짜 혼례식이지 진짜 결혼식이 아니죠. 그 시대에 지금은 그 시대에 전통 혼례를 잘 하지도 않을 뿐더러 전통 혼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 그래서 그 시대에 있었던 혼례 절차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전통 혼례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유형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연극성의 대표적인 사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연극성을 포함한 문화보존의 사례 중에서 하회 탈춤이 있어요.
탈춤은 원래 얼굴과 몸에 이제 탈을 쓰고 춤을 추는데 이날 하루 동안에 양반의 비행이나 사회의 부도덕성을 현란하게 비꼬거나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하루는 양반이 그걸 다 받아줘. 그래서 그동안 막 힘들고 어려웠던 걸 표출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 시대의 노비들이나 양인들이나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표현하게 하도록 해줬죠. 그지? 그래서 그 시대의 피지배계층의 노고를 표출하는 행위였었어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계급사회가 사라졌죠. 양반, 쌍놈, 뭐 양민 이런 게 없어졌어. 그래서 이 탈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죠. 그렇지만 어떻게? 이 유형 문화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회에서는 이것이 우리 고유 문화가 되도록 할 수 있게 해서 탈춤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탈춤 축제를 하고 또 탈춤 상설 공연장을 만들어서 탈춤이 공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회 탈춤이라는 이 우리 유형 문화재를 계속해서 보존하고 있죠. 그래서 하회에서는 탈춤 문화재를 국제적인 탈춤 문화재로 탈춤 축제로 성화를 시켜서 지금도 매년 탈춤 축제가 하회 안동 하회 마을에서 열리고 있죠. 그렇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탈춤 놀이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연극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뉴질랜드 마오리족을 한번 볼게요. 뉴질랜드는 호주와 다르게 철저하게 뉴질랜드 원주민 동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백인들조차도 자기들 뉴질랜드의 정체성이 마오리족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백인들도 그걸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마오리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 하카텐스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뉴질랜드 관광을 가면 무대에 하카텐스가 올려져요. 그래서 저 지금 혓바닥을 내밀고 눈을 크게 뜨는 저 행위가 우리가 보기에는 우스꽝스럽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부족 간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서 상대를 위협하기 위한 춤이었었어요. 그런데 현재에 있어서는 무대에 올려져서 관광상품화 되었고 또 약간 우스꽝스러운 저 표정을 해서 회화되기도 했었어요. 사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올레 KT에서 올레 광고할 때 이 하카댄스 공연팀을 광고에 사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우스꽝스럽게 광고를 만들었다가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항의를 받고 여러분들도 그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광고가 내려졌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엔 우습게 보이지만 뉴질랜드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자기 나라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문제여서 다른 나라에서 이걸 코미디적으로 활용된다는 것에 대한 그 거부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과를 하고 광고를 내린 적이 있었어요. 밑에 그림을 보면 축구 시합을 하기 전인데 뉴질랜드 축구팀들이 다 지금 보면 원주민같이 생긴 사람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대에 와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축구를 하기 직전에 이 하카텐스를 춤으로써 상대를 위협하는 그런 본래 취지를 담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되게 멋있죠, 그지? 저는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뉴질랜드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태국의 카렌족을 한번 볼게요. 태국의 카렌족은 기린족이라고 하죠, 그지? 원래는 미얀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얀마의 박해를 받은 소수민족이 태국으로 망명을 했어. 그래서 태국 북부에 소수민족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에 보면 쇠고리를 차고 있는데 많이 끼울수록 미인이에요. 하지만 태국 정부에서 이게 태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냥 소수민족으로 난민으로 그냥 살고 있는데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이 그냥 살고 있어요. 실제로 처음에 이 고리를 끼웠던 이유는 태국
북부 지방이 굉장히 호랑이가 많았어요. 맹수가 많아가지고 아이나 여자들이 물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반짝이는 고리를 끼움으로써 맹수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고리를 끼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맹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리를 끼워요. 어린아이에게. 왜? 정말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이 카렌족을 보기 위해서 태국 북부로 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실 인간동물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권단체에서 굉장히 이걸 많이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런데 관광 수입 때문에 이걸 그만두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카렌족은 이 카렌족 여자를 보러 오는 관광 수입과 그 사람들에게 파는 작은 수공예품 그걸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연명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목에다가 고리를 끼우지 않으면 아무도 안 찾아오겠죠. 그래서 관광 수입 때문에 여자의 목에다가 고리를 채우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인권단체들이 관광을 안 가야 고리를 안 끼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태국의 카렌족을 보기 위해서 태국 북부로 관광 여행을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목에 고리를 닦기 위해서 그 고리를 빼면 목을 가누지를 못한대. 목이 너무 가늘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비인간적인 그런 행위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화 보존의 사례를 봤어요. 그지? 그런데 그럼 이 문화 보존의 사례에 많은 연극성이 있지만 이 문화 보존을 위한 연극성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 문화 보존을 위해서 어떤 단점이 있는지 먼저 한번 볼게요. 첫째, 변질된 문화행위. 그죠? 연극성을 가짐으로써 그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기호에 계속 맞추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변질된 문화행위를 하게 돼. 그래서 계속 이게 변질되는, 점층적으로 변질이 되면 본연의 모습이 사라지고 또 그 취지에 맞지 않게 변형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원래 문화 보존을 위해서 이 연극성이 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문화가 가지고 있던 본질을 훼손하거나 변형된다면 문화 보존에 의의가 없는 거죠, 그지? 그래서 첫 번째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 마케팅하고도 접목이 되기 때문에 많이 팔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논리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목적이 아니고 경제적 논리에 휘둘려서 문화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문화 보존을 위한 바람직한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나 거대 자본이 진입하면서 혹은 그 지역의 어떤 경제적 수위의 증가를 위해서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문화 활동으로 문화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보존을 위한 연극성에 장점이 있죠, 그지? 자, 왼쪽에 보면 정말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죠, 그지? 자, 바로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거야. 유형 문화재는 그래도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그나마 이렇게 문화 보존을 위해서 복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존될 수 있어요. 근데 유형 문화재가 아니고 무형 문화재 같은 경우는 아무도 하지 않으면 바로 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온돌과 같이 이렇게 변형되지 않으면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사라지고 다른 일을 하는 거야. 혹은 공연, 화훼탈춤 같은 경우도 필요하지 않잖아. 그래서 그게 화훼탈춤을 연극성을 담보해서라도 유지하지 않으면 그게 당장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무형적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연극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극성을 통해서 무형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통문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전통문화에 대해서 대중들이 훨씬 쉽게 접근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재가 전통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굉장히 어렵고 접근이 힘들도록 만든다면 그 문화재를 대중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들겠죠. 그런데 이런 공연을 통해서 대중들이 우리 문화를 훨씬 더 쉽게 접근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지식이나 아니면 자긍심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편하게 경험할 수 있고 또 그걸 알게 되고 그것을 다른 데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연극성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화의 보존은 그 나라의 주체성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문화를 우리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자긍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라의 주체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또 기본 사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변화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앞에서 우리가 수업했지만 끊임없이 발전하고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지? 그래서 이런 문화가 우리가 전통 문화가 정체되어 있지 않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 문화도 실제로 그 이전에 있었던 문화로부터 꾸준히 발전하고 변환되어 왔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문화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연극성 같은 것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로써 1학기 수업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는 7월 2일 날 학교에서 대면 수업, 대면 시험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